4주차 수업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소설을 한번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름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원미동 사람들, 양 기자님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이 소설에 이제 11부작이나 되는 연작 소설인데, 그 연작 소설 11개의 부 중에서 이제 하나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총 11개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6번째 정도 해당되는데, 주인공이 이제 밑에 집을 얻어서 이 원미동이라는, 부천시 원미동은 뭐 실존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밑에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도 있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고, 우리나라 1980년대 한국 사회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미동에서, 부천 원미동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한번 찾자면, 도시 변두리, 서울로 가지는 못하고 서울보다 값이 좀 싼 이제 주거 비용이 좀 더 싼 도시 변두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둥바둥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이제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미동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이제 이 극중 안에, 이 소설 안에 있는 임씨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제 연탄 가게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의 집에 혹시 이 그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새빵살이 전전하다가 이 부천시 원미동에 이사를 온 이분의 이 연립주택에 비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공사를 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진 않고요. 그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임씨와 그가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뭐 우측에 한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나오죠. 이 그라는 사람이 이 원미동에 와서, 원미동에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곳에 와서 이른바 내 집 장만을 한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했다. 내 집 장만을 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집안에 이른바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안 좋은 부분을 이 임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일을 맡긴 거죠. 수리하는 일을 맡긴 거죠. 이 임씨라는 사람은 여기 또 임씨 있으니까 여기 우측을 보면서 할게요. 임씨라는 사람은 또 원래 평상시, 그러니까 그 겨울이겠죠. 주로 연탄은 겨울에 떼니까 겨울에는 본업이에요. 이게 연탄 배달을 하고요. 연탄 배달에 배달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연탄 장수입니다. 겨울에 주로 하겠죠. 여름에는 일감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누가 연탄을 뭐 이제 사고 팔고 하겠어요. 연탄이 이제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사, 그러니까 지금도 지물포 주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간단한 공사 있죠, 공사. 집안에 크고 작은 이런 공사나, 이제 여기서도 이 그라는 집안의 욕실 공사, 그다음에 옥상의 방수 공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까짓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다 낫겠거니 했지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면, 임씨가 자신의 어떤 자신의 내력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임씨는 농사꾼이었나 봐요. 부모님에게 땅을 물려받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다 낫겠거니 했다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농사를 했는데 밑에 이제 그 농사를 다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땅 판 돈이 좀 있어서 생선 장사를 하다가 미천 잘라먹고, 자, 여기 부분만 표시를 또 해보면요. 임씨가 벌써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내가 농사꾼보다 낫겠거니 하고 도시로 왔고, 처음에는 땅을 판 돈이 좀 있으니까 생선 장사를 하다가, 자, 여기 부분 미천을 잘라먹었다라는 건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사업을 했다가 망한 걸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내가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생선 장사를 했죠. 근데 잘 안 됐죠.
소위 말하는 망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고추 장사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농사꾼 출신이라서 야 그러면 내가 생선 말고 고추 장사를 해볼까 했다가 자 아예 맨 마지막에 폭삭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네요.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농사꾼 출신이었는데 이런저런 장사하는 것도 그 이후로 돈을 들여서 장사를 한 것도 번번이 실패하는 조금 이제 운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기 80년대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도시 빈민,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인물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임씨는 도시 빈민을 상징하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임씨 이제 일솜씨 못지않아서 임씨는 그가 반도 비우기 전에 벌써 숟가락을 놓았다. 바로 많이 먹은 거죠. 일처리도 빠르고 그다음에 밥도 빨리 잘 먹고. 그러니까 여기 뭐 기억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아마 속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아마 써야 되겠죠.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일솜씨 못지않았다 하는 거는 두 개가 같은 솜씨였다는 거고 이퀄 이 솜씨가 훌륭하다. 솜씨는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능력이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역량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빨리 이제 일처리 빠르고 일처리도 그다음에 밥도 빨리 먹었다. 잘 빨리 이 빨리라는 말은 이제 효율성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칭찬에 가깝겠죠. 미천 은하수 한 개비를 물었다. 뭐 은하수는 이제 담배고요. 네, 담배 이제 이름인 것 같고요. 이 담배 뭐 어떤 담배 특정한 이름이나 명칭을 들면 뭐 특정한 시기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80년대인 것 같아요. 미천될 돈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죠. 서울서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이사 온 게 한 6년이 되나 이 바닥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얼음 장수, 채소 장수, 게 장수, 번데기 장수 걸리는 대로 했으니까요. 장사를 하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미천이 들기 마련인데 이게 걸핏하면 미천 까먹기라 이겁니다. 서울에서 미천 털리고 부천에서 미천 털리고 그러니까 돈을 뭐 이제 밑에 돈을 뭐 갖다가 투자를 하는 즉시 다 망하는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손해를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이 나열되는 요 뭐 부분들은요 다 지금 여기 뭐 이제 보면은 장사를 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요. 장사에 소질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장사에 소질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없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손해를 본 임씨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처자식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무기력감이라든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사를 하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미천이 들게 마련인데 계속 깎아먹게 됐고 또 밑에를 보면요 좀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 쓰이는 돈도 많고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몸으로 벌어먹는 노가다 일을 주로 했지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뭐 또 이제 자녀들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크신 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책임감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뭐 보니까 뺑기쟁이, 뭐 미쟁이, 보일러쟁이,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아마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라는 것보다는 몸을 주로 사용하는 거, 몸이나 이제 좀 힘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조금 고되고 힘든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 일을 주로 했더라. 안 된 게 없어요. 잡부가 없다면 잡부를 띄고 뭐 잡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날개 또는 수갑에서 그 권씨가 자벽부로 나오잖아요. 네, 그 자벽부가 그냥 아무 기술 없이 그냥 허드렛 일, 잡일을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닥치는 대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성실함도 될 수 있고요.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더 뭐라도 해보려고 했잖아요. 성실함. 그다음에 뭐 좀 고단한 삶. 이분의 어떤 소시민적인 삶인데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해봤으니까요. 키 작은 하청일과 키 큰 서수남이 제잘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대는 이제 요거 이제 진짜 연예인 이름이죠. 당시 80년대 연예인 이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잘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대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주어 섬기는 직업 또한 늘어놓기 힘들 만큼 많았다. 그 연예인 그 가수가 막 이렇게 빠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들의 이 임씨의 직업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밌게 비유를 한 것도 되지만 서수남이나 하청일이라는 사람은 실제 연예인 가수라고 하죠. 가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뭐에 비유를 했냐면 그렇게 빠르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랩처럼 막 노래를 좀 빠르게 하면서 임씨가 얼마나 많은 직업,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임씨가 한 일들을 막 나열하고 보여주는데 이제 요걸 좀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임씨의 삶은 위에서 우리가 셈이 써봤지만 아주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요꼴인가 싶으니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돈 남기는 재주는 임씨가 막판에 배운 못된 기술인지도 몰랐다. 자, 이거는 여기가 이제 니은이 중요한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까 임씨에게 이제 지물포 주씨라는 다른 동네 사람의 소개로 자, 이제 요 맥락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물포는 뭐 이제 도배, 장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간단한 이제 리모델링이라 하죠. 요즘으로는요. 그렇죠? 그런 가게를 말해요. 여기에 주씨라는 사람이 이제 인물이 있는데요. 동네 사람이겠죠. 원미동이라는. 원미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집에서 이제 욕실 공사, 욕실에 뭐 물 새고 그다음에 옥상에 물 새고 이런 공사를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 주씨가 소개를 한 거예요. 임씨를. 네, 소개를 했고 그 임씨가 이제 이 공사를 맡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말이 뭔 말이면 의심하고 있어요. 임씨가 원래 일도 아니죠. 그렇죠? 주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된 일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혹시라도 아마 저 돈을 많이 밝힐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고된 삶이 아마 저 사람이 돈을 밝힐 것이다. 돈을 밝힐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하는데 자 이제 일단 의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쌤이 의심 썼죠. 여기에 의심 플러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입견이에요. 아마 정직하지 못할 거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거야. 이익을 엄청나게 추구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임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의심하는 거야. 막판에 못된 기술 아마 쟤 분명히 돈 많이 남길 거야. 내가 맡긴 이 공사에서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돈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쁘게, 그렇죠? 연탄 배달이 그래도 속이 제일 편해요. 한 장에 얼마, 배달에 뭐 한 장 배달에 얼마 이렇게 금세가 매겨져 있으니 뭐 시세라고 하죠, 그렇죠? 금세 하면은 시세, 값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금세가 시세가 매겨져 있으니 한 철에 얼마만큼만 나르면 입에 풀칠을 하겠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한때 언제 우리 연탄을 뗀다고요? 겨울에 떼잖아요, 그렇죠? 그 한때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 애들 크는 것도 무서워요. 지하실에 꾸며놓은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2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 라면으로 때우고 뭐 이러는 거는 좀 불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있을 때보다 농사질 때는 괜찮았는데 이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농촌의 생활과 그렇지? 농촌의 삶과 도시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 임씨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도시에서의 삶이 꽤 어렵더라, 힘들다, 그치? 자, 도시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건 풍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성공. 자, 성공을 바라며 도시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은커녕 뭐만 아까 거듭했죠?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 맞죠? 계속 실패를 하죠. 이 실패 때문에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밑에 나오지만 명절 닥치면 그래도 농사질 때는 저기 위에서 이제 뭐라고 했나? 맨 마지막에
농사 질 때는 명절 닥치면 떡 한 말쯤이야 해놓을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농촌에 있을 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농촌에 있으면 그래도 명절 때 떡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여유, 소박한 여유라도 있었는데 이때 있었는데 그쵸? 근데 지금 어디죠 여기? 도시에 와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여유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시골서 볼 때는 돈이란 돈은 왼통, 온통 전부 다 자, 여기도 밑줄 긋게요. 도시에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정작 나와 보니까 도시에 돈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았지만 와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돈 구경하기 힘들대요. 돈 버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코멘트를 좀 남겨보면요. 1번 돈 벌기 어렵더라. 그치? 도시에 오면 그래도 돈 벌기가 쉬울 줄 알았는데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삶에 대한 얘기겠죠. 돈 벌기 어려우니까 필연적으로 이 도시에서의 삶은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어떤 의도, 이제 어떤 의미이겠죠. 그는 또 공사 맡아서 주인 속여 남긴 돈은 다 못하노 하는 생각에 임씨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 자, 지금도 아직도 임씨의 말을 보고 임씨의 행동을 보고 그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자, 그는 맞지? 임씨에 대해서 그가 임씨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또 두 글자 의심하고 있다. 아마 쟤는 돈 많이 밝힐 거야, 그렇지? 그리고 공사하고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아마 돈 많이 남길 거야, 돈 남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여서 돈 아마 분명히 많이 벌었을 텐데 그거 다 어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기야 임씨 같은 뜨내기 인부에게 뜨내기는 뭐냐면 이제 좀 이렇게 한철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내기 하면은 임시 뭐 이런 뜻이죠. 임시적으로 임시 혹은 일시적으로 임시적 일시적은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경험도 없고요, 그렇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이 인부에게 일을 맡길 집주인도 흔치 않겠지 하고 어림하다 보니 스스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그는 입맛이 섰다. 이런 바보에게, 이런 뜨내기 인부에게 나는 줬잖아요. 이 공사를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시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임시를 일단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유, 내가 이런 뜨내기한테,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이걸 맡겼다니.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나 바가지 썼다. 나 지금 이거 좀 이제 해서는 안 된 걸 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임시를 무시한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맡겼어요. 이제 그 목욕탕 수리와 이제 나중에는 옥상 그 공사까지 맡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목욕탕 수리를 마무리한 임씨는 예상보다 이르게라는 이 말은요 시간을 오래 끌 줄 알았는데 임씨가 진짜 성실했던 거예요. 임씨는 그가 생각했던 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함, 그 다음에 정직함. 그래서 임씨는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아마 돈 더 받으려고 공사도 질질 끌 거고 공사도 따라서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일찍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와 그 아내에게 더 손볼 곳이 있으면 봐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임씨가 아직도 임씨를 의심하는 건 똑같네요. 임씨가 혹시라도 돈을 많이 더 요구할까봐 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할까봐 불안했던 그는 여기 밑에 보면 어차피 돈 더 많이 내야 될 거 옥상에 방수공사나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밑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이제 밑에 이제 부탁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주는 게 아까우니까 추가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돈 주고 더 주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공사를 옥상 방수 공사를 추가로 부탁했다는 요 장면은 이제 공짜로 더 추가 일을 시킨 거예요. 진짜 추가적인 일 시킴. 근데 그 추가적인 일이라는 게 돈을 더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준 게 아까워서
그 돈 준 게 아까워서 돈 준 게 아까우니까 추가적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더 추가로 내지는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임 씨에게 과도하게 돈을 줬을 거고 줄 거고 그걸 예상했을 때 쟤한테 일이라도 공짜로 일을 하나라도 더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밑에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늦게까지 막 열심히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임 씨가 그 옥상의 방수 공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면서 그는 집수리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계산서를 이제 보여주는데 진짜 모든 걸 아낀 계산서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인 걸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임 씨는 여기에 이제 생략이 좀 많이 됐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니까 늦게까지 아주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했어요. 책임감이 강한 첫 번째,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소하지만 이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를 서로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임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이제 그 술상을 아내가 이제 봐주고 그 나온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이제 금액을 산출하게 되고 그 이제 아내도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임 씨의 이런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술상을 보고 나서 이제 또 나가자고 이제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깥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 앞에 바깥에 이게 파라솔도 있고 의자도 앉을 데가 있고 해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또 이 가까워진 걸 통해서 우리 한번 더 술 한 잔 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좋수다 그러면서 이제 형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형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임씨가 하는 말이에요. 호칭이 원래 사장님이었어요. 이 전까지. 그치? 많이 가까워져요. 생략이 많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호칭이 이제 형씨 이렇게 바꿨어요. 형씨 이렇게 네, 가까워진 거죠. 이들의 기운이 이들의 어떤 관계가 이제 어떤 거리가 가까워졌다. 친해졌다. 친해짐. 그다음에 가까워짐. 그러면서 그 사연을 털어놓는 거죠. 비 오는 날이면 왜 가리봉에 가는지를 그런 사소한 이유를 임씨가 이제 그에게 털어놓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호기를 부리며 막 그런 기운을 내뿜으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 자, 여기의 핵심은 이 토끼 새끼라는 말 요 안에는 아까 이제 이전에 생략된 부분에 나이가 몇이요 했는데 이제 임씨가 토끼띠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는 이 임씨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려요. 어려요. 그래서 용띠인가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 토끼띠가 많으니까 얘는 이제 나이가 더 많고 나는 임씨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혹시라도 무안해할까봐 일부러 자기도 토끼띠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갑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동갑입니다. 속였다. 배려해요. 나름의 배려. 내가 부리는 이 주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이제 임씨를 나름대로 배려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임씨를 배려한 행동. 그래서 이 이제 토끼 새끼라는 말은 우리 다 똑같은 토끼 새끼, 토끼띠인데 뭐 이제 사장이 뭐야, 맞지? 하면서 허세 부리지 말고 우리끼리 가깝게 지내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자부심은 이제 지금은 저출생 국가이니까 그 출생률이 높고 하면은 많이 지으면 애국자라고도 말을 하니까 요거는 일종의 자부심의 표현이 되겠다. 농사를 잘 지었다, 꽤 지었다, 이건 잘 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그런 책임감으로 여태껏 이제 그 책임감으로 버티고 살아온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식 자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고 4남매가 있고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려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그 당시에 유명한 농구 선수 이 박찬숙이라는 선수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을 했다. 그러면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또 실존 인물이 등장했죠. 아까 서순환, 뭐 하청일 이렇게 유명한 가수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선수 이름. 그래서 이것도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걸 알려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요. 실존 선수 이름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름을 이제 여기다가 써줬다. 그들은 그 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요. 이 밑에 곰국은 고깃국이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변변한 뭐 이제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못 해준다라는 아버지로서의 미안함. 여기는 이제 이렇게 미안함, 가장으로서의 어떤 미안함과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애정, 자녀에 대한 애정, 자녀들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형씨 내가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우리 제목에서도 나왔던 아까 말한 그 가리봉동이 바로 그 떼먹힌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 곳. 그래서 이 가리봉동에는 연탄값을 아주 많이 떼먹은 그 사장이 이제 다시 공장을 차린 그 곳이기도 하고요. 임시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으면 자식들에게 곰국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이죠. 돈을 이제 떼먹힌 그 사장이 다시 이제 공장을 차린 그 공장이 있는 곳이 바로 가리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임씨가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조금 침을 막 뱉거나, 원래 그 전까지는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의 그런 행동만 봤는데 이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행동이 조금 과격해졌다. 그래서 이제 김반장 뭐 마시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이 김반장은 요 슈퍼의 주인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 발발이 새끼는 이제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막 찾아왔고, 왜 거기를 가면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자 여기 비 오는 날에는 일이 없는 날이죠. 게다가 이렇게 여름의 시기이거나 여름 가을 연탄을 제대로 연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그런 한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막노동이라던가 막노동, 그다음에 뭐 이제 막일이라고 했죠. 잡부라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사일에 임씨가 이제 힘을 쏟고 있을 때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은 이것마저도 못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이런 날에 못하는 날, 비가 오면 공사가 좀 불가능하잖아요. 내부의 공사라면 모를까 외부의 공사는 불가능하니까 거의 공사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많고요. 그러면 왜 임씨는 가리봉동에 가느냐? 밑에 아까 떼먹힌 돈을 받으려고 가는 이제 것이니까 그 돈을 받는다면 곰국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큰아이가 원하는 자전거도 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찬숙이라는 농구 선수만큼 농구를 잘한다는 딸에게 농구 선수 운동화도 사주고, 그 다음에 아내가 미용실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돈도 생기고, 자그마치 80만 원. 그래서 밑에 이제 떼먹힌 돈의 직접적인 액수가 나왔어요. 근데 80만 원이 이제 못 받은 돈이 이제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이 80만 원이 뭐 크든 작든 간에 이른바 이 80만 원으로 뭐 할 거냐 했더니 다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없죠. 그래서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제 이걸 해주고 싶다라는 바람과 소망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말을 했는데, 이 소망은 아주 소박한 바람이죠. 소박한 그런 바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꼭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사장이 연탄을 떼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봉동에 가서 이제 만든 또 다른 이제 그 공장이 쇠타 공장. 그래서 이제 스웨터라고 하죠. 그래서 옷 공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는데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고,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나도 별로 좋지는 않았다. 망했다고 하면은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임씨도 모질지 못한 그런 인정의 소유자. 그래서 이게 밑에 보니까 임씨가 연탄값을 떼먹히긴 했으나 그 사장이 가짜로 말한, 거짓말로 말한 것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정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떼먹고 그 다음에 더 큰 공장을 차릴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째까덕 아주 이제 금방금방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하고 말고 그도 딱 딸꾹질을 하면서 임씨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막 이제 흔들렸다. 이게 정처없이 흔들렸다. 여기 술을 붓는 손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마음의 동요를 의미해요. 마음이 지금 많이 흔들렸다. 근데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임씨의 이제 그 임씨의 어떤 사연에 조금 이제 울컥했거나 이 사연에 조금이라도 이제 감정이 이제 기복이 좀 생겼다. 그래서 임씨의 기세에 좋은 임만큼은 아직 등등하다. 이 든든하다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세등등하다. 아주 자신감 있게 내가 반드시 받고 말 거야.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씨가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누군 받기 싫어서 못 받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요. 이제 이 사람의 등장인물의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세태 1980년대의 세태도 1980년대의 세태는 이렇게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이제 요런 인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돈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그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돈이 곧 권력이고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죠.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 좀 전에 봤던 대로 있는 놈들이 그 연탄값도 떼먹고 오히려 더 좋은 공장을 더 확장하고 더 좋은 회사를 설립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임씨는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처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그 소박한 소망을 이제 못 이루고 있으니까 네, 좀 부조리하죠. 그래서 핑계입니다. 여기 뒤에는 다 그 사장이 스웨터 사장이 임씨가 찾아갈 때마다 이제 뭐 지금 말하는 핑계들을 막 나열했어요. 내가 쫓아가면 지가 먼저 막 울상을 짓고 지금 노임이 많이 빌렸다. 월급이 많이 빌렸다. 나도 직원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다. 부도가 나서 메우느라고 우리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 라고 먼저 성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쥐길놈이라고 제일 먼저 이제 그는 스웨터 사장을 내가 그 임씨의 말에 우리도 똑같이 공감하잖아요. 쥐길놈 맞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장의 파렴치한 모습, 그 다음에 돈을 이제 탐욕스러운 모습, 뭐 이런 거죠. 돈을 막 이제 줄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준 거잖아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사장을 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임씨의 그 처지나 임씨의 말에 내가 보인 반응을 여기 좀 주목해야겠는데 그 말에 공감해주고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고 그다음에 그 임씨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임씨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초반에는 임씨가 아마 여느 사람들처럼 돈 많이 추구하고 부정적으로 돈 많이 견적내서 탐욕스럽게 일할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까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쇠고 쓰는데 멋이 그리 여기 보면 이제 사투리를 씁니다. 그렇죠? 사투리를 쓰는 거 우리가 현장감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방언을 사용했다 이래도 되는데 이제 지방 사투리라고 하죠. 우리가 구수한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친근감을 형성한다는 점. 세련된 도시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근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했듯이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원래 서울 출신은 아니다. 지방에서 도시화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의 그 소시민들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또 이제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투리 사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번 이제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갔는데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여기 이제 김반장하고 임씨는 좀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슈퍼에 이제 이 23통 3반이라는 요 곳에 반장이기도 하면서 젊은 사람인데 요 슈퍼를 운영하는 김반장이 임씨를 놀려먹었다라는 건 둘이 친한 관계인 것 같아요. 막역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요.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야 참 좋다 이렇게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뭐 이제 친하게 그냥 이제 농담도 주고받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임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형씨 다시 그 얘기에 이제 질문을 하죠.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소. 토끼 뛰면 어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이 밑에 이번에는 오히려 글을 이렇게 그에게 임씨가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 아닙니까? 당신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해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힘들게 일해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이제 임씨 입장에서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임씨 입장에서는 원래는 동갑은 아니죠. 한 살이 어린데 동갑인 그에게 이제 뭐 좀 위로의 말도 될 수 있고 넌 그 정도면 괜찮다. 뭐 칭찬도 해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이제 밑에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하면서 나는 오히려 좀 겸손하게 대답을 다시 또 해줘요. 그래도 저건 집도 아닙니다.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임씨의 처지를 이렇게 임씨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네 줄 정도.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이게 보면은 뭐 당연히 비속어를 사용해서 이제 적대감이겠죠, 그렇죠? 적개심이나 이렇게 뭐 당연히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할 사람이죠, 사장은. 그래서 이게 비속어 사용하고요. 이 비속어 사용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이제 대조적인 공간의 설정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지하실에서 지내고 지하실방 월세 3만 원, 그다음에 보증금 150만 원, 그다음에 가리봉동에서 내 돈을 떼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사장은 맨션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더라. 그러면 이 공간의 대비의 효과는 서로를 도드라지게 하는 부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 고단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사는 임씨의 모습과 반대로 이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장의 모습을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고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세태를 비판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당시에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도시 빈민들이 그다음에 소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소수의 사람들만 인원만 배부르게 만든 그런 부조리함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세상. 불합리한 세상. 열심히 사는데도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도시 빈민들의 모습. 이런 게 이제 뭐 세태라고 할 수 있겠죠. 1980년대의 세태.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의 모순이 이런 사회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소시민이라 할 수도 있고요,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도시 노동자의 삶, 소수의 자본가들만 배부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좀 많이 이제 신세한탄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말투가 격정적으로 변하니까 밑에 보면 좀 이제 술을 더 이상 권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돈 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밑에 보면 또 신세한탄을 하는데 역시 세태 비판이죠, 그렇죠? 현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밑에 보면 한탄하고 이제 일갈했다. 이게 막 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정적인 이 현실을 사회적 모순은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분마다 전부 다 부조리하다, 모순됐다 이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조리한 사회.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이런 세태, 이제 고발, 비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탁자를 내리치고 맥주병이 뭐 이제 밑에 내려다 이제 떨어지고요.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점 내가 한 말이에요. 그가 이제 임씨에게 해줄 말인데 너무 이제 조금 와닿지 않는 말이죠.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다가 임씨가 바로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이제 약간 절망적인 어조로 대꾸를 하죠. 말을 끊고. 자,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제 무력감을 느꼈을 거고, 이것이 바로 도시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도시 소시민들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의 기세에 눌려서 또 이게 미음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뒤에 또 보기 선지 5개 중에 아마 나왔을 건데, 내가 임시의 기세에 눌려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문 이유는 이런 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임시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좀 현실에 와닿지 않는 그런 위로, 형식적인 위로죠, 그렇죠? 식상하고 이제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나도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밑에 굶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다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천번번번 참는다 해도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시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마주보지 못하는 건 뭐 그런 어떤 미안함도 이제 여기에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이제 본인도 그라는 존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느꼈겠죠. 무기력감이겠죠, 그렇죠? 어떤 위로도 섣부르고 임시에게 이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미안함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미안함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믿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국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죠. 아까 낮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임씨를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임씨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에 이제 폭발한 아까 그 임씨가 말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세태를 막 비판하고 화를 내는 장면에서 나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느끼는 이 마지막 장면도 이제 임시의 그런 처지에 공감하고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플러스 그런 세태를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좀 약간의 절망, 약간의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마지막에 표현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문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